자, 지금까지 했는 회전운동을 요약 정리 한번 해보시면은요. 한번 정리해볼까요? 우리 어떤 물체들이 회전운동을 합니다. 회전운동을 해요. 자, 회전운동을 하는데 그 물체가 회전운동을 할 때는요. 회전운동 한다는 데는 반드시 방향이 바뀌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구심력이라는 힘이 작용합니다. 됐습니까? 이 구심력은 방향을 변화시키는 거죠. 방향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죠? 그런데 얘가 구심력만 있어도 되지만은 회전을 하기 시작하거나 즉 돌리기 시작하거나 회전하는 걸 더 빠르게 또는 더 느리게 회전하고 싶으면은 접선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해되겠죠? 이 접선력은 돌리기 시작하거나, 그지? 돌리기 시작하거나 또는 하여튼 속력 변화를 줍니다. 속력 변화를. 결국은요, 빨리 돌리고 더 늦게 돌리는 건 접선력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일에 이 회전하는 물체가 질점이다. if 이 회전하는 물체가 질점일 경우는 한 점입니다. 질점일 경우는요. 사실 이 두 힘만 갖고 해도 돼요. 만일에 예를 들어서 이 질점이 등속 원운동을 합니다. 등속 원운동을 한다는 말은 등속이라는 얘기죠. 그럼 여러분 접선력은 어떻게 되게 될까요? 0이라는 얘기죠. 수직인 구심력만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바로 등속 원운동의 구심과 속도, 우리 앞에서 배웠던 내용이 됩니다.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질점이 여러 개 있다는 거예요. 연속적인 질점이 있거나 또는 질점들이 붙어 있는 경우, 그래서 우리가 이 막대 같은 거 있죠. 이거는 모든 질점들이 연결되어가 다 이렇게 단단하게 이루고 있죠. 이런 물체, 이런 걸 우리는 강체라 그래요. 강체의 경우에는 역시 회전운동을 하려면 접선력을 줘야 돼요. 만일에 이 강체에 이렇게 힘을 주면은 얘는 이 방향으로 돌게 될 겁니다. 이때 이 접선력을 주게 되는데 접선력을 주면은 돌리기 시작하거나 속력이 일어날 거예요. 그런데 이때 강체의 경우에는 접선력보다 더 유용하게 쓰는 물리량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뭐예요? 이 힘을 어느 위치에 줬냐를 나타내는 바로 뭐라 그랬습니까? 토크죠. 토크. 접선력을 써도 됩니다. 그런데 접선력보다 더 업그레이드 시킨 게 바로 토크라는 거예요. 자, 토크는 뭘 했죠, 그죠? 알다시피 이 접선력을 주는데 어느 위치에 주느냐? R을까지 곱한 겁니다. 이게 접선력이죠. 토크죠. 그래서 접선력을 쓰는 것 대신에 토크라는 개념을 쓰는 게 훨씬 유용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 토크 작용은 뭐가 돼요? 그 강체라는 물체, 회전하는 물체입니다. 회전하는 물체가 각가속도, 회전하는 게 변하게 되겠죠. 되겠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또 한 가지 물리량이요. 예를 들어서 자, 어떤 물체가 질량 m의 물체가 속도 v로 가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속도 가고 있으면 우리 이걸 뭐라고 해요? 운동량이 있다고 그러죠. P는 mv가 됩니다. 됐습니까? 근데 만일에 이 질점이 원운동을 하고 있어요. 반지름 R인 요 중심을 원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얘는요, mv로 돌지만 사실은 똑같은 속도 질량 mv로 돌지만 반지름이 작으면 요래 돌겠죠. 반지름이 크면은 이렇게 돌겠죠. 어떻게 해요? 도는 게 다릅니다. 그죠? 같은 속도라도. 그래서 이 반지름까지 곱한 물리량, 바로 뭡니까? 각 운동량은 운동량인데 회전하는 운동량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R 곱하기 바로 P의 접선성분이죠. 이게 P입니다. 그죠? MV. 그래서 이거는 RMV가 되죠. 됐습니까? 요래 됩니다. 근데 여러분, V는 R오메가니까, 그죠? R오메가 지금의 M, R 제곱 오메가가 되죠. 이게 바로 I가 됩니다. 이게 입자니까 그렇죠. 만일에요, 강체입니다. 강체.
자, 이번에는 얘가 질량도 가지고 반지름도 R로 돼 있는데 얘가 중심 O로부터 얘를 이렇게 접선으로 줘서 돌리게 돼요. 그럼 얘가 회전하게 되겠죠. 근데 보세요. 여기에 있는 질량은 속도가 느리죠. 여기에 있는 질량은 속도가 빠르고 여기에는 더 빠르죠. 그래서 이게 각각 질점 하나하나의 운동량들은 MV는 어떻게 돼요? 다 달라요.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때 각 운동량은 그 질점 하나를 다 연속으로 더합니다. 그게 결국 뭐가 될까요? 이 강체 하나를 본 거죠. 하나가 또 바로 뭡니까? I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때 오메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각 운동량 이꼴 I 오메가를 쓰면 질점의 경우는 이렇게 되고요. 강체의 경우는 I에 의해서 우리 알고 있는 관성 모멘트를 집어넣으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이게 또 하나가 나왔습니다. 요거와 동일한 물량이 또 하나 바로 각 운동량입니다. 그죠? L인데 L은 R 곱하기 운동량의 접선 성분 R과의 수직이 성분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요거는 바로 I 오메가가 돼요. 자, 이렇게 해서 회전 운동에서 세 개의 물리량이 이렇게 나왔는데 왜 접선력을 쓰지 않고 얘를 쓰느냐 하면은 왜 그렇습니까? 그 토크나 각 운동량을 I로 나타낼 수 있기 위해서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회전 운동에서는 그냥 당연히 질량이 반지름 R로 돌고 있다 이렇게 표시하는 것보다는 관성 모멘트로 표시하면은요, 그 물체가 강체든 질점이든 다 표현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되겠습니까? 그럼 얘들 가지고 우리 잠시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자,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배운 병진 운동을 보시면은요, 자, 병진 운동을 보시면은 우리가 얼마 움직였냐가 변이죠. S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빠르냐, 그죠? 속도입니다. 우리 속도는 뭐예요? dt분의 ds죠. 시간당 변이 변화입니다. 그죠? 그리고 가속도는 바로 dt분의 dv, 속도 변화량이죠. 그래서 우리가 병진 운동에서는 변이, 속도, 가속도 가지고 얘기를 해요. 됐습니까? 그런데 이걸 회전 운동으로 옮기면요, 회전하죠. 물체가 회전 운동하면 바로 변이 대신에 각도죠. 몇 도 각도 회전했느냐. 그럼 이 회전의 각도가 변하는 게 속도죠. 속도, 각속도, 그죠? 각속도, dt분의 dθ 이렇게 되죠. 그죠?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그건 오메가입니다. 또 이 각속도가 변해요. 뭐예요? 각가속도라는 거죠. 각가속도, 그죠? dt분의 d 오메가 되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병진 운동에서 SVA로 나타내는 걸 여는 시타 오메가 알파로 나타낸다 뿐이에요. 여기까지 됐습니까?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 나오는데 바로 우리 병진 운동에서는 질점 M을 물질하다. M, 질량이 바로 뭘 나타냅니까? 관성을 나타내죠. 질량이 클수록 잘 안 움직입니다. 그죠? 반면에 회전 운동에서는 질량 대신에 질량을 써도 됩니다. 써도 되지만 식이 복잡해지죠. 더 병진 운동과 일치시키기 위해서 나온 게 바로 관성 모멘트죠. 바로 관성 질량 또는 관성 질량, 그래도 관성 능률, 관성 모멘트가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역학에서는 F는 뭐예요? 합력은 MA가 되죠. 자, 여기는 뭡니까? 합력 대신에 접선력을 써야 되는데 접선력을 안 쓰고 뭐예요? 바로 토크 쓴다고 했죠. R자 토크는 바로 뭐예요? I 알파가 되죠. I 알파. 어때요? 모양이 똑같습니다. 또 우리 R자임은 운동량으로 나타내면 뭐예요? dt분의 dp가 되죠. 그죠? 토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dt분의 dl이 됩니다. 왜 그런가 볼까요? 여러분, 운동량이 MV죠. 그죠? 자, 우리 이건 운동량입니다. 근데 회전할 때는 R을 곱했죠. 그죠? 바로 뭐예요? 각 운동량이죠. 각 운동량. 각 운동량, 회전 운동량은 뭐 해야 돼요? 그렇죠? 뭐예요? M 대신에 I, 속도 대신에 오메가 이렇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또 운동 에너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운동 에너지는 병진 운동에서는 2분의 1 MV 제곱이죠. 그럼 회전할 때의 운동 에너지는 그죠? 2분의 1 M 대신에 I, V 대신에 오메가 제곱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좌우를 비교해 보시니까 어떤 느낌이 왔습니까? 병진 운동의 물리적 개념하고 회전 운동하고 표현되는 게 시타, 각속도, 각가속도로 표현됐다 뿐이지 똑같죠. 그러기 위해서 질량에 대변하고 있는 게 바로 관성 능률이다.
그래서 우리가 관성 모멘트를 정의해 놓는 겁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자,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게 하나 발견됩니다. 여러분, 이때 병진 운동과 오메가의 관계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이때 V는 접선속력입니다. 자, 우리 회전 운동할 때 이 접선속력 V, 접선속력은 이 반지름 R하고 오메가의 관계는 정해지죠. 그죠? 여기서 유명한 식 V는 뭐가 나옵니까? V는 R 오메가가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병진, 접선속력, 돌아가는 각속도, 관계. 아주 중요합니다. 이거는 바로 병진 쪽, 얘는 회전 쪽을 연결하는 식이 바로 중간에 R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자, 이걸 양변이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양변을 미분하면 바로 dt분의 dv 되죠. 자, 등속이 아니고 속력이 막 빨라지는 거예요. 속력이 빨라질 때 여기 바로 가속도죠. 자, 근데 R은 안 변하죠. 그럼 dt분의 d 오메가 빨라지는 각속도가 변하죠. 이게 뭡니까? 바로 R 각가속도가 됩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요 식에서도 아주 중요한 관계가 같이 나옵니다. 사실 이 두 개는 같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바로 뭐예요? 병진할 때의 가속도. 얘가 막 빨라져요. 회전하는 게 막 빨라져요. 이때 빨라진다는 얘기는 각속도가 변하는 거죠. 바로 각가속도하고는 R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 병진과 회전의 물리량 같이 외워두면 좋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 방금 배운 거 가지고 어디 쓰는지 한번 봅시다. 우리 많이 보던 겁니다. 도로래에 이렇게 도로래에 실이 연결되었고 줄이 연결되었고 여기에 물체 두 개가 이렇게 연결된 케이스죠. 얘의 질량이 M1이고 그렇죠? 얘의 질량이 M2입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됐을 때 이 두 개가 얘가 M1이 무거워서 내려가고 올라가면 가속도가 얼마냐 하고 구할 거예요. 얘를. 그렇죠? 여러분 충분히 많이 보던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은 우리가 이거 다룰 때 뭐예요? 도로래에 마찰이 없죠. 그러니까 줄이 그냥 미끄러지는 거예요. 도로래가 아니죠. 사실 도로래가 아니고 매끄러운 면에서 미끄러집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줄과 도로래 사이에 마찰이 있어서 줄이 도로래를 미끄러짐 없이 돌릴 때겠죠. 그러니까 줄하고 같이 줄이 이렇게 돌아갈 때 도로래도 돌아간다는 얘기입니다. 같이 그죠. 이렇게 돌았을 때 도로래의 회전 운동도 일어나게 됩니다. 그럼 이때 가속도는 왜 구해야 되느냐? 이렇게 되겠죠. 여러분 보시다시피 물체 3개입니다. 이 질량 M1의 물체는 M1G 그리고 장력 T1. 자, 오른쪽에 있는 M2의 물체는 M2G 장력 T2입니다. 그럼 이 도로래는요, 이쪽 왼쪽 편에는 장력 T1, 이쪽 편에는 장력 T2가 양쪽에 걸리겠죠. 이 줄에서는. 그죠? 이렇게 걸립니다. 근데 이때 T1과 T2가 달라야 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보다시피 이때 도로래가 이렇게 회전하려면 뭐예요? 토크가 한쪽이 커야 돼요. 그래서 결국 말하자면 마찰이 있어서 회전하고 일어났을 때 이 회전체가 돌려면은 줄의 장력은 이쪽하고 이쪽이 장력이 같지가 않습니다. 알겠습니까? 장력이 같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같으면 이 도로래가 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줄은 그 작용점에 마찰이 있을 때는 작용점을 도로래를 통과할 때 그 도로래 양쪽에 장력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해서 이 세 물체 있죠. 이 세 물체 그죠? M1, M2 도로래에 대해서 운동 방정식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M1에서 세우면은 그죠? M1G-T1은 M1A 되죠. 사실 F는 MA입니다. 그죠? 이걸 거꾸로 썼네요. 그 다음에 두 번째 small M2에 대해서는 이렇게 되죠. 그죠? 여기 첫 번째 식, 여기 두 번째 식이 됩니다. 자, 도로래에 대해서 토크에 대한 운동 방정식을 세울 겁니다. 그럼 여러분, 얘는 보십시오. 토크는 요게 R 곱하기 T1, 또 R 곱하기 T2. 얘는 1로 회전하려고 하면 반대로 회전하죠. 그죠? 전체가 이렇게 회전하고 있으니 T1, 이 작용하는 토크가 더 큽니다. 그래서 RT1 빼기 RT2는 바로 뭐가 되느냐? I알파가 되죠. I알파. 그런데 I가 얼마냐니까 2분의 1 이 도로래의 질량
R 제곱되고요. 알파가, 그래서 여러분 이게 바로 뭐냐, I는 바로 R분의 A가 되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세식, 요거 세 번째 식. 이 세 식을 가지고 풀면은요, 바로 이렇게 답이 나옵니다. 이렇게 답이. 이거는 계산은 여러분이 직접 해보기 바랍니다. 자, 같은 내용인데요.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도로래의 질량이 2.3kg고요. 뭐 이런 거는 숫자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 여기에 줄이 걸쳐져 있어 미끄럼씩 움직인대요. 초기에는 두 추가 같은 높이에서 정지해 있다가 일단 움직이기 시작해서 무거운 M1이 아래로 내려갔고 M2는 위로 올라갔다. 즉 얘는 내려가고 올라갔다는 얘기입니다. 자, 얘가 H, 즉 얘는 0.16m 내려갔고 얘는 0.16m 올라갔네. 그죠? 올라갔을 때 속력을 마냥 물은 겁니다. 자, 이 경우는 가속도 구해서도 되지만 역학적 에너지 보존을 쓰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줄과 도로래에는 마찰이 일을 하지 않죠.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됩니다. 그러면은 각각의 위치 에너지 변화량, 운동 에너지 변화량 구하면 되죠. 그래서 왼쪽 거부터 오른쪽 거부터 구하시면 얘는 내려갔죠. 그래서 위치 에너지 변화량, 그리고 얘는 뭐예요? 운동에 증가했죠. 그리고 자, 오른쪽 얘는 자, 위치 에너지 증가했죠. 운동 에너지 증가량. 자, 이래서 이것만 쓰면은 축끼리 구한 겁니다. 근데 도로래도 회전했죠. 도로래 회전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I 오메가 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정리해서 V를 풀면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렇죠? 이것도 여러분 한번 유도해 보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예요? 결론 뭡니까? 우리가 역학에서 배웠던 병진 운동에서 배웠던 그 알짜이미꼴 MA 또는 역학적인 보존을 그대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쓸 수 있는데 회전이 들어가니까 뭡니까? 회전에 관계되는 것만 더 포함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회전 운동도 포함해서 병진 운동까지 쉽게 구할 수 있다는 게 이 단원의 목적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예를 하나만 더 들고 다음 내용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빗면에서 내려올 경우 있었죠. 빗면에서. 그죠? 빗면에서 내려올 경우, 자, 예를 들어서 각도가 시타인 빗면 위에 쇠공이 있습니다. 쇠공. 자, 쇠공의 질량이 우리 M이라 할게요. 반지름을 뭐 R이라고 하겠습니다. 얘가 굴러서 내려와요. 그죠? 막 굴러서 이렇게 막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죠? 굴러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 앞에 만약에 속력이 얼마냐 물으면은 역학적 에너지 보존을 쓰면 돼요. 근데 문제가 만약에 여기에 가속도를 묻게 돼요. 얘가 내려올 때 가속도, 일정한 가속도로 내려올 겁니다. 내려오는 거는 병진 가속도가 얼마냐라고 물어요. 그럼 여러분, 이거 어떻게 구할까 고민이 되죠. 사실은요, 가속도를 물으니까 힘을 찾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가 내려오는 중간에 보시면 얘는 중력이 밑으로 작용하죠. mg입니다. 또 면으로부터 수지강력 작용하죠. n 있습니다. 근데 이거 회전하니까 또 무슨 힘이 있습니까? 바로 마찰력이 있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얘를 옆에서 따로 한번 크게 보시면은요, 얘는요, 내려오고자 하는 힘이, 그죠? 내려오고자 하는, 즉, 이 빗면 방향의 힘이 두 가지가 있죠. 내려오는 mg sin 시타죠. 그죠? mg sin 시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마찰력 F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때 뭔 식이 두 가지 나오냐 하면은 F는 MA에서 병진 운동에서 운동 방정식이 나옵니다. 바로 mg sin 시타 마이너스 F. 이게 바로 아래쪽으로 작용하는 빗면 방향에 작용하는 힘이죠. 그게 바로 빗면 방향의 가속도를 만듭니다. 됐습니까? 근데 이래 풀 수가 없는 게요. 얘가 또 뭐라 회전을 하고 있죠. 회전을 하는데 여러분 보다시피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반지름이 R이죠. R입니다. 그죠? 그래서 얘가 회전하고 있는 토크가 생기게 됩니다. 즉 R 곱하기, 자, 여러분 접선력은 여기에 접선력은 F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로 토크는, R자 토크는 I알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됐습니까? I알파 이래 돼요. 그래서 이게 바로 뭐냐?
R 곱하기 마찰력이죠. 그죠? 이게 바로 I 알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식을 써서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I가 얼마예요? 쇠공이니까 5분의 2 M R 제곱이죠. 그리고 알파는 여러분 아까 각가속도입니다. 그죠? R분의 승가속도 나옵니다. 그죠? 이렇게 나와요. 그럼 이렇게 멋지게도 여기서 여러분 R 제곱 R 다 떨어지죠. 결국 뭐가 남아요? 바로 마찰력 F가 바로 나옵니다. 그죠? 이때 마찰력 F는 5분의 2 MA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 두 식, 이건 1번식, 2번식에서 F를 집어넣으면 합니다. 그죠? mg sin 시타는 빼기 F인데 F 넘길까요? 넘기면 MA 플러스 5분의 2 MA 되어서 5분의 7 MA 됩니다. M 떨어지니까 가속도는 7분의 5 G sin 시타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여러분 이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우리가 알고 있던 빗면에서 내려올 때 마찰력이 없다면은 또는 얘가 회전어지 운동하지 않는다면은 그냥 병진 운동의 R자임일 거로 MA만 쓰면 돼요. 그런데 얘가 회전 운동을 하니까 끝까지 포함해서 운동 방정식을 세워서 물리량을 계산하는 거다. 이런 내용입니다. 또 하나 여러분 재밌는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경사면의 꼭대기에 정지해 있는 질량 M 외부 반지름이야. 자, 질량이 같고 반지름이 똑같아요. 그런데 첫 번째 속이 차 있는 구 됐습니까? 두 번째 속이 찬 원통 됐어요. 세 번째 속이 빈 원통을 동시에 미끄러지면은 미끄러진 것이 굴러가도록 하면은 어느 순서로 도착할까? 무슨 말겠습니까? 여러분 질량이 모두 같고 반지름이 같고 만일에 얘가요 마찰이 없이 안 굴러오면은 셋 다 내려올 때 속력 똑같고 내려올 시간 모두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다시피 속이 꽉 찬 구와 속이 찬 원통 됐습니까? 그 다음에 속이 빈 원통 이렇게 돼요. 이해되겠어요? 여러분 이제 그럼 무슨 말이냐면 내려올 때 빗면 위에서 꽉 쇠공이 있고요. 또 하나는 원판 원통이 여러분 원판하고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냥 고리 닝 이래 되죠. 어찌됐든요 여러분 여기서 재밌는 거는요 이겁니다. 이래요. 누가 가장 먼저 내려올까? 누가 속력이 제일 빠를까 찾으면 되겠죠. 바로 뭡니까? 위치 에너지죠. 처음에 위치 에너지는 모두 같았어요. 질량 같고 높이 같았으니까. 그런데 얘가 내려오면은 전부 회전 운동 에너지 운동에 바뀌죠. 이 식이 어디서 왔느냐? 여러분 보시면 이래 됩니다. 했죠. mgh는 내려오면은 운동 에너지와 회전 운동 에너지로 바뀌어요. 그런데 우리 대학에서는 이렇게 많이 쓴다 그랬죠. mv 제곱인데 2분의 1 i 오메가 제곱에서 뭐예요? r 제곱을 나눠놓고 r 제곱 곱해요. 그러면 2분의 1 r 제곱분의 i하고 r 제곱 오메가 제곱 되면은 2분의 1 r 제곱분의 i에 r 제곱 오메가 제곱 뭐예요? 바로 v 제곱이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멋지게도 이 식이 좀 안 맞습니다. 이 식이 이거 보지 마세요. 이 식이 좀 틀렸네. 그죠? 얘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mgh를 이렇게 쓰면은 2분의 1 r 제곱분의 i v 제곱 돼요. 같은 물체인데 이 질량을 다르게 썼네요. 의미 없습니다. 그래서 얘를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바로 요거 줄게요. v는 어디 되느냐니까 여러분 어디 돼요? 요거 보시면은 2분의 1 m 더하기 r 제곱분의 i의 v 제곱 되죠. 그죠? 그래서 v는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됩니다. m 플러스 r 제곱분의 i 분의 그죠? 2mgh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뭡니까? m 같고 높이 h 다 같으니까 나머지는 다 같아요. 즉 i죠. i입니다. 반지름도 다 같으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 i가 크면 분모값이 커지죠. v가 느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 개를 비교하시면
속이 꽉 찬 구는 i가 5분의 2 mR 제곱. 그 다음에 원통이죠. 안에 차 있는 원통은 2분의 1 mR 제곱이고 바깥쪽에 링, 그죠? 반지는 그냥 mR 제곱입니다. 어느 게 제일 커요? 어느 게 제일 커요? 그죠? mR 제곱이 제일 크죠? 링, 반지가 제일 큽니다. 그래서 얘는 i가 제일 크니까 분모가 제일 크니까 속력이 제일 느리죠. 그래서 링이 제일 늦게 내려와요. 이해됩니까? 두 번째 얘기했죠. 그래서 여러분 사진 한번 보세요. 세 개를 동시에 딱 굴립니다. 굴렸는데도 불구하고 제일 늦게 내려오는 게 링이죠, 링. 그 다음 뭐예요? 원통이죠, 원통. 원통이 여러분 도르래와 같습니다. 도르래나 원통이나 결국은 원판 모양이죠. 그죠? 2분의 1 i mR 제곱이에요. 이게 쇠공이에요, 쇠공. 이 세 개를 비교했을 때는 쇠공이 제일 빨리 내려오게 됩니다. 이해되겠습니까?